안녕하세요. 종체단 마음공부훈련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마음나라TV 최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소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공부를 시작한 사람을 마음소에 비유한 것은 마치 송아지에게 콧뚜레를 채워 곱비를 만들듯이 공부인에게도 마음을 공부하기 위하여 마음의 곱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음소를 길들이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첫 번째 할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농촌에서 소는 큰 재산이었으므로 송아지가 태어나면 온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나무 송곳으로 코청을 꿰뚫고 거기에 둥근 나무로 만든 태를 끼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콧뚜레라고 하는데 물풀의 나무로 준비해둔 타원형 태를 코를 뚫은 그 자리에 끼워서 묶은 줄을 소 얼굴이 뿔 사이나 얼굴 옆으로 넘겨 소 목에 만들어 놓은 목걸이에 묶었습니다. 소는 힘이 센 데다 고집이 세서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이를 제압하고 소리를 부리기 위해서는 곱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곱비를 당기면 코가 아프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송아지에게 곱비를 만들어 매놓으면 그때부터는 송아지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못하고 말 잘 듣는 소가 되었습니다. 곱비를 만든 후 더 성장하여 짐을 나르게 하기 위하여 소가 구루마를 끌게 하려면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거기에 달구지를 매서 짐을 날랐습니다. 또 논밭을 갈아야 할 경우에도 멍에를 씌워 쟁기를 채워 논밭을 갈게 하였습니다. 길이 잘 든 소는 구루마도 끌고 논과 밭도 잘 갈아 살림에 도움을 줬는데 이렇게 길이 잘 들도록 하려면 어렸을 때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공부인이 타고 다니는 소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름 지은 마음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할 일도 마음소에 곱비를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 선사들이 소 길들이는 것에 비유하여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행하는 길을 안내한 것이나 소태단 대종사가 제자에게 소를 찾게 하고 소를 잘 길들이도록 지도한 것은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소 길들이기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친구들 사이에 너 그 일에 코 꿰었다 하거나 그 사람에게 코 꿰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그 일이나 사람에게 100% 묶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자유는 없어졌다는 의미이듯이 소도 마찬가지로 송아지에게 코를 뚫어 콧뚜레를 채우면 곱비를 잡은 주인에게 이끌려 꼼짝하지 못하고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마음을 붙잡아 메어놓고 길들일 방법이 필요한데 코를 뚫어 콧뚜레를 채우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 유무념 대조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성질이 있고 오래되면 부러지기 쉽고 경계를 만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챙기지 않으면 마음먹은 결심을 놓쳐버리고 오래되어 잊어버리고 욕심이 일어나면 흔들리고 끌려서 일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붙잡아 메어놓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마음을 챙기는 유무념 대조법으로 여기서 유념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않았으면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아버렸으면 무념이라 합니다. 이를 당해서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 조사 대조하는 법이
유무념 대조법입니다. 송아지처럼 나이 어린 공부인이나 큰 소처럼 나이 든 공부인이나 모두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첫째 목표는 나를 변화시켜 발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변화하자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성공한 삶을 살자는 데 있습니다. 또 내가 변하는 모습은 스스로 알 수 있으며 늘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알 수 있으며 오랫동안 함께한 친한 친구나 동료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 대로 스스로나 옆 사람이 내가 좋은 인성으로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면 이 사람은 마음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발전을 의미하며 성공해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살펴보면 먼저 변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 의지는 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각에서 생기는데 스스로 변해야겠다고 깨닫지 못하면 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더 나아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현재 살아가는 방식대로 또는 현재의 삶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변할 필요가 없고 마음 공부를 시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스스로 변해야겠다는 자각이 생긴 후에 변화의 의지가 강해지는 것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며 이 마음 먹는 것부터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에게 마음을 늘 챙기고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부러지면 조이는 고삐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생각이나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수행 중심의 불교나 원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이나 법신불 이론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 챙김을 놓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표준하여 생활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일상수행의 요법은 원불교인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하는 소태산 대종사 가르침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준이 되고 대조하는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세밀하게 나아가 일 있을 때마다 이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나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하게 하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하여 유무념 대조법을 제정하여 일기법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부인이 마음의 콧뚜레를 뚫는 것은 유념과 무념을 챙겼는지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유무념 대조 공부 또는 유무념 공부라고 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마음소 길들이기에서 공부인이 마음소를 찾았다면 길들이기 위한 첫 번째 할 일은 마음의 코를 뚫어 콧뚜레를 매는 것이고 그 콧뚜레는 유무념 대조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콧뚜레를 만들었다면 다음에는 콧비를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콧비를 잡아 메어둘 말뚝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콧비와 말뚝에 관하여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유무념 대조 공부에 관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한 제14회 유튜브에서 챙기는 마음의 시작과 끝 유무념 대조 공부라는 제목으로 설명한 바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